자, 오늘 수업부터는 그 대표적인 그 CNL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컨보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쌓여져 가는지, 즉 캐스케이드를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엔드 투 엔드로 인풋부터 최종 아웃풋까지의 구체적인 모델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네트워크는 르넷이고요. 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대략 한 20년 전쯤 이제 처음 그 개발이 된 그런 첫 번째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풋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손으로 쓴 숫자를 이제 32 by 32 상대적으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러한 32 by 32 혹은 이러한 32 by 32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컬러 이미지가 아니죠.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디멘전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전에 그 캐스케이드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필터 사이즈, 그 다음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컨볼루션하고 그래서 피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너무 과도한 어떤 스페이셜 디펜던시를 줄이기 위해서 풀링 레이어를 연속해서 적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인프레임 레졸루션이 이제 작아지고 이쪽 피처의 총 개수를 나타내는 세 번째 뎁스 쪽의 디멘전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컨볼루션 캐스케이드와 이제 동일한 패턴이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제가 컨볼루션 레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컨볼루션, 그 다음에 바이어스, 그 다음에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포함한 그런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까지를 일종의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5 by 5 by 16을 피처 엑기스 혹은 뭐 덩어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곱하면 총 4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쟤를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요. 400개로. 그러니까 400 by 1으로 벡터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연결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00개 뉴런이 있을 거고, 그게 총 200개 뉴런으로 이제 all possible combination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국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의미는 우리가 뉴럴넷 제일 처음에 인투이션을 얻기 위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 얻어진 그러니까 400개 얻어졌으니까 총 400 dimensional feature space를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파티션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로지컬 컴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총 클래스 개수가 0에서 9까지니까 10개겠죠. 그래서 마지막 소프트맥스에 해당하는 아웃풋 레이어의 뉴런 개수가 이제 10일 거고, 결국 이게 0인지 1인지 2인지 결정하기 위한 각각의 어떤 그 피처의 복잡한 조합이 이 마지막 레이어에 전달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러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일종의 뭐 피처 익스트랙션,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 피처를 이렇게 잘게 파티션으로 나눠서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한 가지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애초에 그 컨볼루션 뉴럴넷 배우기 전에 그냥 스탠다드한 뉴럴넷을 배울 때 뭐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인풋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 요 인풋을 받아가지고 그 인풋에 해당하는 그 n 디멘저널 피처 스페이스를 막 복잡한 파티션으로 나누는 역할을 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넷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뉴럴넷만 생각할 때는 요 피처를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피처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첫 번째 피처가 뭐 버티컬 엣지다. 예를 들어 뭐 버티컬 엣지가 2를 이렇게 디텍션 하는데 의미가 꽤 있겠죠. 혹은 뭐 이렇게 라운디드 된 에러가 얼만큼, 에어리어가 얼만큼 있다. 그런 게 뭐 8이나 3 같은 숫자를 레코나이즈 하는데 의미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뽑아서 만약에 이런 스탠다드한 뉴럴넷을 거치게 한다면 여기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로우 레벨 피처를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조합을 하려면 이게 많이 필요할 건데, 하지만 여기서
이 마지막 400개로 뽑혀진 이 피처는 이미 그러한 하이 레벨 피처 컨비네이션이 이미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로 하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의 숫자와 그 안에 있는 뉴런 개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그 정도의 인투이션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이제 알렉스 넷이고요. 사실 이전 르넷은 뭐 첫 번째의 어떤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이긴 했지만 여전히 숫자였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그 내추럴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알렉스 넷이 이제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추럴 이미지, 굉장히 레졸루션도 높은 몇백 바이 몇백의 내추럴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2012년도에 있었던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에서 이제 1등을 했던, 근데 단순히 1등이 아니라 굉장히 퍼포먼스가 급격히 좋아졌던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오리지널 알렉스넷 페이퍼에서 따온 그림인데, 이게 보면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서 마치 두 개의 어떤 패러럴 프로세스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페이퍼에서 발표했던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GPU 파워가 이제 딸리니까 어떤 그냥 수학적으로는 한 가지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두 개의 GPU로 나눠서 구현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거를 이제 뭐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충분한 GPU가 하나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동일한 모델이 이제 제가 준비한 요 위에 있는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언급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 보면 그 인풋이 224 by 224라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GPU 파워 관련해서 두 개로 이제 쪼개서 패럴하게 독립적으로 그 프로세스 했다고 했는데, 사실 요 48이 이제 원래 요 채널 디멘전 96을 이제 반반으로 쪼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제 96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실제 이 컨볼루션 관련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 첫 번째 액티베이션 그 아웃풋의 디멘전이 이렇게 나오려면 처음 이미지 사이즈가 227이어야 돼요. 224가 아니라. 그래서 100% 확신은 없는데 요게 타이포였다는 가정하에 227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자 한번 요 사이즈의 이러한 파라미터를 갖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하면 요 55, 55, 9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인 어떤 그 오버올 스트럭처는 비스무리하죠. 여전히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근데 분명히 이전 르넷보다는 그 레이어 개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좀 바꿔서 표현을 하면 실제 그 내추럴 이미지에 대해서 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미지 챌린지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이미지 넷인데 요게 1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내추럴 이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야말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를 보였던 미디움 뎁스의 CN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레이어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뉴런 개수도 엄청 많아졌고, 거기에 인볼브 된 언노운 파라미터 개수도 이게 60밀리언이면 6천만인가요? 1밀리언이 100만이죠. 예, 6천만 개의 언노운 파라미터를 이제 풀어야만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렐루가 이제 파퓰러하게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non-linear activation 펑션으로서. 그다음에 이 drop out은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일종의 레귤라이제이션 그 테크닉 중에 하나이고요. 요거는 다음 챕터에서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들을 모두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가 이제 VGG16인데요. 그 이제 점점 사람들이 레이어가 많아지면 퍼포먼스가 좋아진다고 이제 깨달은 다음에 그 미디엄 뎁스에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할 때 딥이 의미하는 즉 레이어 개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진 그런 대표적인 exampl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발표한 이제 그 모델이 총 16개짜리 레이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BGG16이라고 했고, 19개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VGG19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이제 다시 또 엄청나게 많아졌고, 몇 가지 뭐 글로벌한 트렌드는 역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인 레졸루션은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는 풀링 레이어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고, 즉 스페이셜 베리언스를 점점 낮추면서 그 다음에 채널 개수는 이제 점점 느리죠. 첫 번째 그 컨볼루션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64개 채널을 이용했고 점점 저거를 이제 늘려서 피처 개수를 이제 늘리는 그런 트렌드는 여전하고요. 전체 레이어가 이제 많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이전에서의 어떤 그 점점 채널 개수 느리고 그 풀링 이용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디멘전 줄이는 패턴이 약간 다소 아비트러리 했던 반면에 이제 이 모델에서는 굉장히 레귤러한 그런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일단 그 풀링 레이어 말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계속해서 same 컨볼루션, 즉 적절한 그 지로 패딩을 함으로써 인플레인 쪽 레졸루션이 이제 줄질 않죠. 그래서 그러한 same 컨볼루션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뭐 3x3 혹은 뭐 5x5, 7x7 정도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작은 3x3 상대적으로 작은 필터 사이즈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미 언급을 했지만 채널 개수는 이렇게 계속 레이어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요. 64에서 128, 그다음에 256, 512. 그렇죠? 그리고 풀링도 여전히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세 번의 컨볼루션 레이어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번 컨볼루션 거치고 나서 이제 한 번 넣고, 두 번 거치고 나서 한 번 넣고, 이러한 이제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다운스트림으로 가면 이제 세 번에 한 번씩으로 다시 그 간격이 늘어나기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마지막 요 그 레이어 아웃풋을 보면 7x7 by 510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인플레인 방향으로는 대략적으로 요거를 이제 7x7로 나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총 피처 개수가 이제 5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 그 7 곱하기 7 곱하기 512를 플래트닝 혹은 벡터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역시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마지막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하는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이용해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네트워크가 인셉션 넷이고요. 구글 넷이라고도 불립니다. 구글 리서치 팀에서 개발한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본격적인 인셉션 넷 구조를 보기 이전에 여기서 자주 그 등장하게 될 핵심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컨볼루션인데 그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가 1x1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F로 표현했던, 지금까지는 주로 뭐 3x3, 5x5 뭐 이런 필터 사이즈가 좀 더 큰 컨볼루션을 주로 봤었는데, 여기서는 그 사이즈가 1x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인풋 그 매트릭스 사이즈가 100x100x 32, 그리고 F가 즉 필터 사이즈가 1이고 스트라이드가 1이고 여기서 이제 지로 패딩을 안 해도 그 필터 사이즈가 1x1이니까 여전히 그 인플레인 혹은 스페이셜 디멘전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ame 컨볼루션이 될 거고, 아웃풋 채널 개수가 16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컨볼루션 커널의 사이즈가 너무 조금해서 좀 그리기가 뭐하지만 1x1x 그 다음에 이 채널과 동일한 32가 되겠죠. 즉 길이가 32짜리인 그냥 1D 벡터인 거죠. 그래서 그 1D 벡터를 처음에 요 1,1에 해당하는 위치에 놓고선 그 이너 프로덕트,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길이 32짜리 1D 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 혹은 뭐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한 다음에 서메이션, 그 결과가 여기 찍히겠죠? 그러니까 1,1,1에 해당하는 위치에 그런 식으로 요 100x100 그 매트릭스를 쭉 훑고 지나가서 같은 방식으로 얻고 나면 모든 100x100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100x100이 나올 거고, 자, 이제는 두 번째 역시 동일한 1x1x
32 사이즈를 갖는 두 번째 컨볼루션 커널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쭉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이너 프로덕을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100x100이 얻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채널 개수가 16개라고 했으니까 16번을 반복을 하면 총 요 채널 디멘전이 16개가 되는, 그래서 즉 최종적인 아웃풋의 사이즈가 100x100x 16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젠플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요 스페이셜 디멘전 혹은 뭐 width, height라고 표현이 되고, 그 100x100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요 채널 아웃풋 채널 숫자를 뭐로 하냐에 따라 요 원래 32였던 채널 그 개수가 16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뭐 사실 늘려도 되고 뭐 줄여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셜 포지션별로 채널 디멘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마치 우리가 이전에 많이 봐왔던 풀링 같은 경우가 스페이셜 디멘전을 줄이는 거였죠. 근데 채널 디멘전은 변하지가 않죠. 채널에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그 오퍼레이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링은 채널 디멘전은 바꾸지 않고 스페이셜 디멘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쓰였는데, 마치 여기서는 비슷하게, 하지만 반대로 그 스페이셜 디멘전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여기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100x100으로 유지를 하면서 채널 디멘전만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관점에서 풀링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해석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effectively fully connected network인데 그 fully connected network이 각각의 스페이셜 포지션에 독립적으로 적용된 그런 fully connected network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포지션에 독립적으로 적용됐다고 했으니까 그 특정 스페이셜 로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컨대 뭐 1,1에 해당하는 요 아웃풋, 노란색으로 표현된, 전체는 100x100x 16이지만 그 스페이셜 포지션이 1,1일 때의 아웃풋은 바로 길이 16짜리 1D 벡터이겠죠. 노란색으로 표현된. 그게 바로 이 fully connected network의 아웃풋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길이 16짜리 레이어가 되겠고요. 여기서 인풋은 동일한 1,1에 위치한 요 길이 32짜리 역시 노란색으로 표현된 1D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D 벡터가 이제 요 유닛 개수가 32인 요 첫 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 16짜리 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1D 벡터의 첫 번째 엘리멘트 값은 바로 요 첫 번째 컨볼루션 필터와 역시 동일한 1,1에 위치하는 요 길이 32짜리 1D 벡터와의 이너 프로덕이죠. 그래서 요 벡터가 인풋 들어갈 때 바로 요 첫 번째 그 커널 필터 코피션트가 바로 여기부터 계속 가서 요 마지막까지, 그죠? 요 웨이트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요게 바로 요 첫 번째 엘리멘트로 표현했던, 즉 바꿔 얘기하면 1,1,1에 해당하는 아웃풋이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바로 다음 거 두 번째 엘리멘트, 즉 1,1,2에 해당하는 거는 역시 이제는 두 번째 컨볼루션 필터와 역시 요 동일한 노란색으로 표현된 길이 32짜리 1D 벡터와의 이너 프로덕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그 두 번째 엘리멘트가 바로 여기서의 아웃풋이죠. 요 유닛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길이 32짜리 인풋이 요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요 두 번째 컨볼루션 필터의 코피션트가 바로 여기서부터 쭉 가서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커넥션의 웨이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뭐 예컨대 another spatial position, 뭐 예컨대 50x50에 위치하는 요 주황색으로 표현된 그 길이 16짜리 1D 벡터도 역시 그게 요 두 번째 길이 유닛이 16개 있는 레이어의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역시 동일한 50x50에 위치하는 요놈 길이 32짜리 1D 벡터가 역시 동일한 네트워크에 요 인풋이 들어가면 그 아까 설명한 것과 동일한 그런 웨이 값을 갖는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통과한 결과가 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의 어떤 효과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이셜 디멘전의 그 사이즈를 변하지 않으면서 채널 디멘전만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뭐 3x3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도 지로 패딩만 적절히 하면 그 세임 컨볼루션이 돼서 스페이셜 디멘전이 안 변하죠. 근데 이제 그것과의 차이는, 여기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이셜 그 위치 간에 독립적으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동일한 뭐 50 바이 50에서의 요 1D 벡터가 그것만이 요 동일한 위치 50 바이 50에서의 아웃풋 요거에 영향을 끼친다. 즉 스페셜 도메인에서 어떤 네이버링 그 픽셀 값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풀링 오퍼레이션에서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채널 디멘전이 서로 독립적이었던 것처럼 이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이용하면 스페이셜 디멘전이 서로 독립적으로 오퍼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인셉션 넷이 왜 이렇게 제기가 됐는지, 제시가 됐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CNN 그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봐왔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필터 사이즈였죠. 그래서 뭐 3x3, 5x5, 뭐 오늘을 1x1도 한번 봐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휴리스틱컬리 그냥 경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고로 이 필터 사이즈가 이제 점점 커지면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스페이셜 로케이션에서 더 넓은 그 범위의 네이버링 픽셀 값을 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한 피처를 그 생성하게 되고, 이 사이즈가 이제 반대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좀 더 로컬한 피처를 뽑게 되는데, 뭐가 더 그 중요한지 혹은 유용한지는 문제에 따라 다를 거고, 심지어 뭐 레이어별로도 다를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옵티멀한 그런 필터 사이즈를 우리가 미리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계산을 하자. 웬만한 거를 다 3x3도 해보고 1x1도 해보고 5x5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 여러 개의 아웃풋을 다 합쳐서 컨캐터네이트해서 계속 고려를 하자라는 게 이제 메인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컨캐터네이트 한다고 했는데, 그 컨캐터네이트 하는 디멘전이 이제 채널 방향의 디멘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채널 디멘전으로 컨캐터네이트 하기 위해서 멀티플 아웃풋을 그 스페이셜 디멘전 혹은 뭐 하이트와 위스가 그 어떤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로 컨볼루션을 하든 유지가 되겠죠. 그래야 컨캐터네이션이 가능할 테니까. 이기젠플을 한번 보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풋이 50바이 50바이 32인 상황에서, 지금 여기는 F가 1이니까 1x1 컨볼루션이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3x3 컨볼루션, 5x5 컨볼루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x1은 뭐 지로 패딩을 안 해도 그냥 스페이셜 디멘전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전히 50x 50x, 그 다음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지만 이 아웃풋 채널 사이즈 32짜리 아웃풋이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1x1 컨볼루션에서 나온 아웃풋이 되겠고, 여기 이렇게 그려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x3 컨볼루션 아웃풋을 보면 스페이셜 디멘전을 똑같이 50x 50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로 패딩을 1만큼 써줘야 될 거고, 아웃풋 채널 개수가 이제 64라고 정했으면 요게 아웃풋은 여기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50x 50x 6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5x5 컨볼루션 아웃풋은 역시 동일한 50x 50x 이제 16이 되겠고, 채널 수가 16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다 그 컨캐터네이트 하는 김에 컨벤셔널 컨볼루션 외에도 풀링까지 같이 고려하자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하첨자 P로 표현된 것처럼 풀링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런 그 스키매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풀링을 할 그 윈도우 사이즈가 3,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1, 지로 패딩을 1을 하면 역시 동일한 스페이셜 디멘전 50x 50이 나올 거고, 풀링 같은 경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채널 디멘전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아웃풋은 50x 50x
3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첫 번째, 두 번째 디멘전 50 by 50이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그래야 요 세 번째 채널 디멘전으로 이런 식으로 컨캐터네이트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mandatory condition이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필터 사이즈를 갖는 컨볼루션 결과를 멀티플 아웃풋을 모두 다 고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컴퓨테이션이 너무 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얼마나 과한지를 한번 이그젬플로 한번 보면, 이전 슬라이드에서처럼 뭐 이전 레이어에서 아웃풋 사이즈가 50 by 50 by 32, 여기서는 이제 5 by 5 컨볼루션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채널 개수가 16인. 역시 세임 컨볼루션을 위해서 지로 패딩을 이만큼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5 by 5 그 다음에 요 32와 동일한 사이즈의 뎁스를 갖는 이러한 5 by 5 by 32짜리 컨볼루션 커널을 처음에 요 코너에 이렇게 놓고선 동일한 5 by 5 by 32짜리 그 인풋 그 데이터와 이너 프로덕트 혹은 뭐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해야 되죠. 그거에 들어가는 멀티플리케이션 개수가 물론 그 서메이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5 by 5 by 3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 인플레인 방향으로 50 by 50에 해당하는 위치만큼 쭉 이렇게 스윕을 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50 by 50이 곱해지죠. 그게 지금 채널 개수가 16개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방식의 연산이 총 16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총 1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6을 다시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필요한 지금 이러한 파라미터를 갖는 5 by 5 컨볼루션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총 멀티플리케이션 개수가 요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이게 32 밀리언이니까 3200만 곱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지하게 그 많은 양의 곱하기가 필요로 하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5 by 5도 있고 3 by 3도 있고 1 by 1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멀티플로 다시 이제 어나더 멀티플이 되니까 굉장히 컴퓨테이션이 익세시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익세시브 컴퓨테이션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트릭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인트로듀스 했던 그 1 by 1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똑같아요. 인풋 그 사이즈는 50 by 50 by 32인데 요거를 50 by 50 by 16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여기서 중간에 1 by 1 컨볼루션을 이런 식으로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는데 요때 이제 채널 수를 일부러 줄여요. 8로. 그죠? 그러면 뭐 이전 그 이그젬플에서 연습을 했지만 요 아웃풋은 사이즈가 그 스페이셜 디멘전은 50 by 50으로 유지가 되면서 요 채널 개수만큼 요 뎁스가 디멘전이 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0 by 50 by 8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대상으로 다시 그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5 by 5짜리 컨볼루션을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채널 개수 16으로 가해주고 나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아웃풋 사이즈가 이전과 동일하게 50 by 50 by 16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나면 역시 필요로 하는 그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한번 따져보죠. 이제는 컨볼루션이 두 번 있으니까 두 개의 어떤 멀티플리케이션을 합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1 by 1 컨볼루션을 보면 이전과 동일하죠. 1 by 1 by 32, 그죠? 요 32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인플레인 디멘전 50 by 50 by 50 by 50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요 아웃풋 채널 개수 8이 곱해지죠. 그 다음에 그거 더하기 이제 요 두 번째 컨볼루션에는 역시 5 by 5 by 8 여기서 이제 8은 요 두 번째 컨볼루션의 인풋 채널 개수가 8이니까 8이 오죠.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하게 50 by 50 그 다음에 아웃풋 채널 개수 16 그죠? 요 두 개 어떤 곱을 이제 합해야 되는데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핵심은 이거죠. 원래는 인풋 채널 개수가 32였고 아웃풋 채널 개수가 16인데 저게
요 32에서 8로 줄어들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인풋이 이제 8이고 최종 아웃풋 요 16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32 곱하기 16이 이제는 32 곱하기 8과 그거 더하기 8 곱하기 16으로 쪼개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그 총 멀티플리케이션 개수가 줄어드는 어떤 핵심 그 키 체인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값이 0.64 밀리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오는 값이 8 밀리언이 돼서 대략 이전에 32 밀리언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전체 그 컴퓨테이션의 그 양을 줄여주는 이제 트릭이 바로 이제 핵심적인 그 인셉션 네트워크의 그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제 첨언할 것이 결국은 이제 핵심이 요 채널 디멘전을 원래 32에서 16으로 바로 가지 않고 8을 거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틀넥 네트워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바틀넥. 그래서 요 바틀넥의 원래 의미가 어떤 병 같은 거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넓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채널 개수가 원래 30이었는데 그게 8로 줄었다가 다시 16으로 커지는, 그래서 요 줄어드는 요 그 부분이 바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전히 전체 인셉션 넷은 아직 아니고요. 그 인셉션 넷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구성을 하는 인셉션 모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전 레이어에서의 어떤 아웃풋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죠? 뭐 예컨대 50 바이 50 바이 뭐 30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원래 그 인셉션 넷의 그 모티베이션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를 갖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그래서 1 by 1, 3 by 3, 5 by 5, 그 다음에 풀링까지, 그죠? 노란색으로 표현된. 그래서 원래는 요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표현된 요것만 거친 다음에 그 아웃풋을 이렇게 채널 디멘전으로 컨캐터네이트 하면 되는데,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나이브하게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하면 컴퓨테이션 로드가 너무 크니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원래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은 컴퓨테이션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대로 두고 3 바이 3, 5 바이 5 컨볼루션 앞에 그 바틀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붙여주고, 그죠? 그래서 그 컴퓨테이션 그 양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는 요 풀링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채널 디멘전이 그대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인풋 채널 개수가 30이었다면 요거의 아웃풋은 그대로 50 바이 50 바이 32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 예를 들어 16 혹은 뭐 8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앞에 혹은 뒤에 둠으로써 컴퓨테이션 로드를 줄이고 혹은 채널 디멘전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에 강조했지만 스페이셜 디멘전은 유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위드와 하이트는 변하지 않도록 세임 컨볼루션을 적절한 지로 패딩을 이용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채널 디멘전 쪽으로 우리가 쉽게 컨캐터네이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인셉션 모듈의 어떤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제가 얘기를 했었을 텐데, 첫 번째 블릿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패스가 모두 적절히 지로 패딩을 해서 그 same 스페이셜 디멘전을 갖도록 그 컨볼루션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same 컨볼루션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역시 얘기했지만 3 by 3, 5 by 5 컨볼루션은 컴퓨테이션 로드가 크기 때문에 그 앞에 1 by 1 컨볼루션을 적절한 그 아웃풋 채널을 이용해서 전체 그 컴퓨테이션 로드가 줄게 하고,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1 by 1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채널 디멘전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패스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채널 디멘전 쪽으로 컨캐터네이트 하고, 그 컨캐터네이트 된 그 이 전체 3D 매트릭스가 이제 하나의 인셉션 모듈의 최종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그 컴포넌트 혹은 모듈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고 전체 인셉션 네트워크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알렉스넷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좀 초반에 이제 글로벌 피처 뽑기 위해서 7x 상대적으로 큰 필터 사이즈를 갖는 컨볼루션, 그 다음에 3x3 컨볼루션, 그 다음에 가까이 컨볼루션 이후에는 스페이셜 디멘전을 줄이기 위해서 맥스 플링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피처가 어느 정도 뽑혀지고 그 다음에 스페이셜 디멘전은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 알렉스넷과 굉장히 유사하고 VGG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그 인셉션 모듈을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에 의하면 이제 3번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 인셉션 모듈이 진행될 때에는 스페이셜 디멘전, 즉 첫 번째, 두 번째 디멘전 혹은 그 width, height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스페셜 디멘전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맥스 플링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오리지널 페이퍼에 의하면 이제 5번 인셉션 모듈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스페셜 디멘전 다시 한번 줄이기 위해서 맥스 플링, 뭐 비슷하게 2번 더 인셉션 모듈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과, 저거는 이제 곧 제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풀리 커넥트를 거쳐서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얘기를 했지만 7x7, 그 다음에 맥스 플링, 그 다음에 3x3 맥스 플링. 그래서 이 부분은 알렉스넷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혹은 뭐 5번, 2번 등등 인셉션 그 모듈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셜 디멘전을 줄이기 위해서 맥스 플링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역시 얘기했지만 스페셜 디멘전은 그 인셉션 모듈이 진행되는 동안에 변하지가 않고 풀링에서만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마지막 인셉션 모듈이 그 끝난 다음에 요 아웃풋 사이즈가 7x7x 1024 정도가 될 거예요. 요거는 사실 그 이전에 VGG나 알렉스넷하고도 비슷해요. 거기서는 여기가 512일 수도 있는데 역시 얘기했지만 원래 인풋 이미지를 대략 한 7x7로 나누고 각각의 구역에 대해서 1024개의 피처가 뽑혀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의미는 원래 그 어떤 스몰 윈도우를 갖는 에버리지 풀링은 예를 들어 뭐 3x3 윈도우라고 하면 그 3x3 내에서 에버리지를 해서 하나의 값을, 대표 값을 뽑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미 스페셜 디멘전 쪽으로 7x7로 확 줄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스몰 윈도우로 더 나누지 않고 그야말로 요 7x7 전체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7x7이라는 어떤 스페셜 도메인 내에서 에버리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요게 최종 7x7x1024라고 하면 첫 번째 피처에 해당하는 요 7x7을 에버리지를 해서 하나의 값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처에 해당하는 7x7에서 역시 에버리지를 해서 또 하나의 값을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총 1024개의 스칼라 밸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길이가 1024인 1D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1D 벡터를 그 다음 fully connected layer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